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저는 야당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배아무개 주아무개 의원들은 이럴까 하면 뭐랄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맞아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시래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 또 케이프도 그래서 한번 좀 대통령이 나서서 밀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된다. 이건 역풍도 많이 불어온다. 그리고 뭐 좀 먹고 살겠다는데 거기 가로막고 이런 역할은 아니다. 야당이 이런 건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완전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냥 정말 요새 흔히 하는 말 어그로 끌어버리는. 그래서 주진우하고 배현진은 그 인상밖에 없잖아요. 그냥 네. 뭐 할 때 이렇게 그냥 해방 놓고 딴지 걸고 뭐 조롱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시작할까요? 아이고, 네. 뭐라고 절을 하면 될까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시길 같아라. 아이고, 네. 10월 7일 이마뉴스 1310회 중량급 인사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중량급인지. 이 체력 체중으로? 체격. 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신영환 네. 지방시대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신용환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가 사실은 정말 많은 그 출연 후보자들이 계셨는데 네. 추석 때인데 어떻게 두 분 또 출연에 응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계속 저 지방에서 진짜 제일 바쁘실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 선거 얼마 4일 내내 남았는데. 이제 전 지역을 돌다가 충북 지역, 네네. 충남도 가끔 내려갑니까? 충남은 지나가죠. 진짜 가면 안 돼. 예, 함부로 저 가면 안 돼. 아버지 산소 뭐 우리 저 종중 그 네. 산이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가죠. 그런데 이제 충북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는데 민심이 그래도 제가 시장에서 일부러 앞열에 이렇게 왜 정치인분들 앞에 우르르 가잖아요. 네. 그럼 주로 뒤쪽에서 이제 여쭤보거든요. 인생 회복 쿠폰 효과가 어떠셨냐. 앞으로 싹 몰려가고 리액션은 뒤에 나옵니다. 뒤쪽으로 가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이 들을 네네. 수 있고 그 실질적인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시장에서는 확실히 그에 대한 온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뭐 효과 없다 막 댓글에도 뭐 이상하게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장에서만큼은 확실히 그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네네.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오창익 국장님도 좀 연휴 때 바쁘셨을 텐데 아니 연휴는 한가하죠. 누구나 다. 그러셨어요? 네, 그럼요. 네, 벌초도 다녀오시고 벌초는 맡겼습니다. 뭐 전문가가 하는 게 낫죠. 뭐 네. 하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예초기 딱 이용해서 네. 네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금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주말 이전에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또 흑색 선전, 악의적인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저 태평양 너머에서는 노란뿌 형님이 또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국제 정세 또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신경들 쓰실 텐데 이 큰 유튜버들 뭐 대형 유튜버 대기업들이 다 지금 뭐 휴무예요. 그래요. 요때 저희처럼 작은 유튜버가 또 여러분들 빈 공간을 좀 메꿔드린다면 어떨까? 네. 그래서 방송을 결행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죠? 이 단순 틈새가 아니라 작은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엄청 큰 유튜버시죠. 저 뭐 대기업에 비하면 골목상권입니다. 아, 골목이 예.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로 들어갈 텐데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만 냉장고를 부탁해. 네네. 저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저도요. 솔직히 다 그렇죠. 저는 집에서 TV를 사실 소파에 앉아서 보는 날이 1년에 뭐 진짜 연중 행사인데 네.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는 그 시작하기 전부터 작정하고 이제 그 TV 토론회 그때는 봤지. 네. 근데 이건 이제 예능이니까 예. 저희는 이제 시사 말고 예능을 그렇게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얻어 걸리면 잠깐 하하하 웃다가 또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주진우 씨인가요? 그 국회의원 검사 출신. 네. 주진우 때문에 고마운 일도 있구나. 고맙죠. 예, 저도 세상에. 고마웠어요. 안 그랬으면 안 봤을 거 아니야. 그게 너무 화가 나는데 시래기 같은 경우도 양구의 시래기를 소개했잖아요. 특정 또 네, 지역까지 네. 탁 꼭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펀치볼. 펀치볼. 그런데 양구가 뭐 민주당이 표 별로 안 주는 데인데도 양구의 지역구 의원이 아마 한기호 의원일 겁니다. 군 출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참 괜찮았고 특히 시래기는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같은 사람은 절대 시래기를 안 먹어봤을 겁니다. 모르지 그 모를 시래기의 거예요. 사회학. 왜냐하면 모르지. 자기가 지금 벌써 자기가 공개한 재산만 70억이 넘고 아들에게 물려준 것도 아들이 고등학생일 때 뭐 7억 4천만 원인가 뭐 물려줬고 아버지가 유명한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민생 쿠폰 효과 없다 이런 걸 백화점 가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물어보니까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전혀 관계 없다는데요. 이거 이재명 엉터리인데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민생 쿠폰 백화점에 쓸 수 없으니까. 심지어 뭐 내란당에서는 부산 지역은 뭐 필요 없다 이랬다가 예, 또 그랬다가 지원민들한테 난리 혼났죠. 났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장동혁, 주진우 이 아, 사람들한테 그 고마워해야 된다. TV를 거의 앉아서 못 보던 제가 앉아서 네네. TV를 볼 수 있게 빌드업을 해줬으니 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뭐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 일본 말인가요? 야진 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막 보고 야유하고. 내용을 보고 거기에 어떤 뭐 잔잔한 저희야 이제 감동이 굴리지만 자기들은 감동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 이건 아니었구나. 내용을 그렇죠. 반성할 수 있지.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공격하던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면 가만히 있든지 최소한 아니면 다르게 이제 딴지는 걸지 말든지인데 그걸 보고도 이제 자기들 말이 틀렸다는 걸 이제 보고 배 아프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뭐 냉장고를 뭐 왜 옮겼느니 전쟁 나도 옮길 거냐느니 황당한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민심이 하늘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한 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러면 당장 우리 같은 이제 평론하거나 정치권 주변에 또는 안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예. 아 저거는 저렇게 조지면은 좀 아프다. 물론 이제 선의로 했지만 정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부분이 사후적으로 조금 보일 때가 있는데 이거는 되도 않는 공격을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 위에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더구나 어마어마한 진짜 이 시청률 9% 육박하고 재방송을 12번 돌리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또 OTT잖아. 네, 전 네. 세계에서 보고 그렇죠. 있어. 벌써 뭐 억대가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얼마나 내란당을 비웃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뭐 저희가 많은 이야기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왜 이러지? 대통령과 좀 발을 맞춰줬으면 손발을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요거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 냉부를 본 거야. 네. 자, 서울신문에서 민주당 이 대통령 48시간 거짓말 장동혁 명예훼손 혐의 고발하고 오늘 지금 연휴 기간에 네. 고발장 그리고 또 보도 자료를 민주당에서 냈어요. 네. 진짜 이런 거 좀 칭찬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들이 이제 그 연휴 때 네. 귀성길 인사도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보통은 서울역에 그냥 줄 서가지고 막 또 나눠주기도 하고 어깨띠 두르고 막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지난 추석 때 완전히 난장판 됐잖아요. 난장판을 했죠. 네. 네. 근데 당했지. 이번에는 아예 저 서울역 앞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입씨름으로 계속 발목 잡고 뭐 48시간 뭘 시간대별로 밝혀라 뭐 헛소리하다 이제 이번에 아주 큰 코 다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냉장고를 부탁해의 출연을 결정할 때 저 예능에 나가면 내가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다만 3%라도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네. 이재명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부인은 그냥 소재고요. 패널이자 리액터야. 그렇죠. 관여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냥 앉아서 그냥 내 하고 뭐 시식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냉장고를 턴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셰프들이 주인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대통령이 조연으로 나선 거죠. 셰프도 엄밀하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고 다 조연이고 네. K푸드와 그렇죠. K식자재가 주인공인 그렇죠.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유퀴즈 같은 데 나갔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그렇게 나갔다가 했죠. 유퀴즈가 네. 개박살 나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사표 사태까지 이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를 나갔으면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양쪽에서 자기를 향해서 뭔가 질문도 하고 자기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인데 냉장고를 부탁에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나간 다음에 대통령이 SNS에 올린 게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내가 뭐 손해가 있더라도 정말 뭐 잘못한 다음에 욕을 먹는 건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상호 기자 말씀대로. 네네. 턱도 없는 욕을 내가 지지를 올리려고 글로 나갔냐. 진짜 나가려면 딴 데 나갔지. 그런데도 욕을 먹는 상황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왜? 난 대통령이잖아. 네. 그렇죠. 거기 진정성을 한 푼이라도 팔아 담았죠. 먹어야지. 진짜 백의 관광은 음식인데. 그렇죠. 나 너무 좋았어요. 그런 태도는. 간도 진짜. 쓸개도 빼줄 수 네, 있다는 어떤 손가락도. 그런, 네. 그런 마음이 대통령으로 사실 그런 표현도 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지켜봤잖아. 예. 동지로서 그리고 함께 일한 팀원이었잖아. 네, 이재명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네. 정치인과. 근데 다 봤어. 그 막 사타구니의 점도 검사 받고 바지가리 내리고 다 했잖아, 진짜. 그 뭐 저 테러 당하기 전부터 네. 그런 걸 쭉 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K 문화 그리고 뭐 K 뭐 필름, K 뮤직이 있지만 K 푸드가 정말 큰 거고 이게 한번 인이 박히면 이게 뭐 갑자기 어제까지 김치찌개 너무 좋다가 내일부터 안 좋아질 리가 없거든. 그럼 안정적 기반에서 한류에 이게 고속도로가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나간 거잖아요. 오창희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셰프들도 이게 대통령님 부부 가족하고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경직될 수도 있거든요. 네. 보면 뭐 이렇게 소금 뿌리고 하시는 분, 너무 뭐 잘했어. 이런 최은석 씨도. 여러 이 퍼포먼스나 어떤 평상시 쓰던 말 같은 거 편안하게 쓰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런 거 보면 분위기 전체가 경직되지 않잖아요. 일도 그런 게 근데 제가 없잖아요. 좀 이제 청와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청와대에서도 경론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저 출연에 네, 대해서 출연 여부와 예, 관련해서 이제 우상호 수석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냉부를 왜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출연 제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방송 출연한다는 것들이 일흥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모시고 싶잖아요. 대박이죠. 시청률이 네, 네, 올라오는데. 네. 근데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대통령이 어떤 뭔가 공익적인 한가위 계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오락이 아닌 K푸드 홍보 목적과 딱 떨어지는 곳이 어딜까를 골랐고 그렇게 해서 이 참모진들이 투표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야. 잘했다. 근데 이 투표에 참여한 한 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조금 정무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김혜경 여사랑 같이 나가면 김혜경 여사의 표정이라든가 이 겸손함이라든가 이 리액션이 너무나 서민적이고 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김혜경 여사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자, 방송 끝난 다음에 딱 세 글자 시래기가 머릿속에 남는데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래기 얘기로 네.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현재 우리 오창희 국장님 와, 말씀하셨잖아. 후폭풍. 시래기 1등이에요.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방송을 통한 식자재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전대미문에 시래기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 그래서 시래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주진우 같이 그야말로 금수저 출신의 검사 더구나 지금 위원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 그 시래기라고 하는 거의 뭐 구황작물 아니면 진짜 그렇죠. 가난한 가정에서 엄마의 손끝으로 따뜻하게 전달되던 정말 사랑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래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시래기를 조금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참에 시래기랑 여러분들 우거지랑 좀 구분이 안 되실까봐 저희 또 고발뉴스 비평에서는 또 팩트 차원에서 확인해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시래기는 일반적으로 무척 말린 거 맞죠? 네. 그리고 배추잎 말린 거는 이제 우거지. 기억납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돈이 없을 때 괜히 시장 가가지고 저 배추 파는 데 근처에서 이렇게 주워와. 네, 그래서 말렸다가 이제 우거지국, 시래기국 끓여주시는데, 이 어원과 관련해서 시래기가 채소 쓰레기,
시래기에서 왔다는 설이 주류입니다. 어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럴 듯하고. 채소 쓰레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 증거는 없습니다. 민간 어원설인데 네. 다른 또 대안은 창고 또는 밭에 말라 비틀어진 부스러기, 부시래기, 뽀시래기, 왠지 이걸 믿고 싶네요. 뽀시래기. 다수설 소수설인지 네. 모르지만 이설을 믿고 싶네. 뽀시래기에서 왔다, 예. 부스러기에서 왔다 하는 그런 설이 있다고 예. 합니다. 정말 가난한 시절, 우리가 지나온 시절에 진짜 풍속화, 풍경화, 초상이죠. 저는 지금도 이제 텃밭을 꽤 크게 저희 시골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실제 이제 저희는 그냥 먹는 무와 무 이제 청을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건데 요즘은 전문적으로 이제 시래기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시래기용 무가 종자가 따로 있는 거죠. 진짜? 그 무청만 쓰고 이 무는 버려요. 그 저 오리지널로 이제 그 시래기 재배 생산하는 그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예, 하시는구나. 저희는 무도 먹고 이제 시래기 무청도 먹는 그렇죠. 건데 네. 종자가 이제 이렇게 개발돼서 청으로 발달하는 종자가 있는 거죠. 그 무는 그러면 무는 버려요. 아예 수확을 안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무를 먹고 무청은 사실 버렸죠. 네. 버렸는데 버려진 존재가 시래기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 말려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자 맞는데 실용주의라고 하니까 철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여기서도 이재명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어떤 그러니까 시래기 같은 존재들과 연대하고 만나고 싶은 거죠. 자기도 시래기였죠. 왜냐면 버려진 네, 네. 존재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손에 끌려서 공장에 가야 됐던 소년, 청년도 아닌 청소년도 아닌. 왜 그리고- 또 이 추석날 또 아니 울리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신용자. 네, 그러니까 네. 뭐 태산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저소득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시래기 취급을 받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눈 밝은 사람이 저소득자도 그래도 조금만 생계 지원을 하고 조금만 간을 좀 치면 조금만 손잡아 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래기라는 음식이 되고 피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신이네. 되게 중요한 철학이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통합하지만 특별히 시래기처럼 내버려졌던 존재들이 내가 다시- 대통령하는 이유다. 그 존재들을 모시는 게 정말 내 할 일이다.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네. 나 정말 어떤 값어치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저도 대통령께서 시래기를 식자재, 네. K푸드에 세계에 알리고 싶은 식자재로 딱 건명했을 때 맞아. 시래기는 어찌 보면 우리 배퇴된 산업화 과정에서 네. 우리네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게 사실 정말 한국적인 음식 소재이기도 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가난을 진짜 손끝에 맛으로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문화적으로도 강해진 거 아닌가. 네, 네. 그 아까 주진우 얘기도 하셨지만 주진우 이런 분들은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실외기로 우리는 시래기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성할 줄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친한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독선적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잘못됐을 때 바로 시정하고 사과하는 그럼요. 것들을 항상 보거든요. 네. 그런 걸 못해. 이거 보세요. 이 냉부 이후에 주진우는 매월 시래기 수출쇼 공개하라. 홍보 효과를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자. 이게 너무나 사악하잖아. 그런 거 하면은 이재명 피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래기로. 예. 그때 배현진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예 그냥 기사화 됐네요. 냉부에서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를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로 잘못 읽었다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저는 야당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뭐 말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배아무개 주아무개 의원들은 이럴까 하면 뭐랄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맞아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시래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 또 K푸드 그래도 한번 좀 대통령이 나서서 밀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된다. 이건 역풍도 많이 불어온다. 그리고 뭐 좀 먹고 살겠다는데 거기 가로막고 이런 역할은 아니다. 야당이 이런 건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완전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냥 정말 요새 흔히 하는 말 어그로 끌어버리는. 그래서 주진우하고 배현진은 그 인상밖에 없잖아요. 그냥 네. 뭐 할 때 이렇게 그냥 해박 놓고 딴지 걸고 뭐 조롱하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보기 전에 뭐를 공개하라 한 것까지도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 뒤집어서요. 이들이 윤석열이 뭐를 하고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입 바른 소리를 해봤어요? 오히려 턱 밑에서 딸랑딸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놀라운 게 단 한 번도 사실 윤석열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차라리 일 안 해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어느 시점은 하게 됐잖아요. 근데 술 취한 윤석열의 가짜 출퇴근 시켰던 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라는 거야. 근데 정말 저는 감동인 게 이 연휴 기간에 대통령 측에서 동선을 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 신임 대변인이죠. 김남준 대변인이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궁금하면 깎게. 대통령이 26일 밤에 귀국했습니다. 밤부터 상황 보고를 계속 받고 필요한 조치 지시한 뒤에 다음 날이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개최했고 28일 당일날 완진됐고 28일 날 이제 정부 24 화재 사건 관련된 사안입니다. 28일 날 대통령이 오전 11시 50분에 비상대책회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부처별 점검 사항 지시하고 나와서 잠깐 냉장고 부탁회를 놓고 하고 그리고 5시 반에 다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거야. 이렇게 면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서까지 일말의 이 추석 이 말미에 오해가 없기를 지도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상 최대랍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재명 피자 등판한 냉부 시청률 공개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방송이 진행됐는데 어떤 슈퍼스타들이 나왔을 때보다 가장 톱이야. 그러니까 시즌 1, 2회 통틀어서 사상 최고 기록이 이 빅뱅 지드래곤 태양 그 당시만 해도 최고 아닙니까? 10년 전이니까. 이때가 7.4%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8.86 이건 반올림 해도 되죠. 8.9로 갑시다. 8.9를 때렸다는 거. 이게 요즘 시청률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이게 거의 한 40% 50% 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조건이 안 좋은 게 일단 원래 본방 일자가 일요일인데 월요일로 하루 옮겼죠. 연기를 이제 부탁을 했죠. 네. 청와대에서. 네, 이게 이제 그래도 국민 추모를 좀 갖자. 그렇죠. 네. 이게 마이너스였고 또 하나 결정적인 마이너스가 네. 조용필 콘서트를 KBS ETV에서 그게 시청률이 평균 시청률이 15% 많이 나올 때 18% 나왔기 때문에 네. 조용필이 잡아먹었거든요. 앞부분을 조금. 용필이 형님이 네. 엄청난 공연을 하셨죠. 그럼요. 사실. 네, 원래는 아니, 거기로 그럼요. 낯설려야 되는 건데 네. 용필이 형님한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런데도 이 정도 8.9 정도의 시청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좀만 더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쟁이 출신이니까 그렇죠. 원래 냉부가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 시청률이 아주 정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대에서 지난 최근 4회 방송분에서는 1%대 거의 나락 수준이죠. 이거 폐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일보도 조지려고 스탠바이를 한 거야. 네. 이게 예능이니까 뭐 히닥거리고 뭐 K푸드 홍보보다는 뭐 치적 뭐 정책 홍보 충분히 할 수 아마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예상을 했겠죠. 미리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정책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사실 예능 또 본연의 성격이 안 맞으면은 사실 프로그램에는 민폐고 그 프로그램을 또 사랑하는 팬들은 또 싫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지려고 스탠바이를 한 거야. 근데 조선일보가 봐도 너무나 알찼어.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대통령 부부 출연한 예능 시청률 8.9% 역대 최고 이러면서 쫙 썼는데 완전 홍보 기사를 쓰고 말았어. 조선일보가 얼마나 속이 캡처 쓰렸겠어. 사진도 그래도 이쁘게 잘 잡았네요. 지들이 봐도 보통 이거는 이상한 장면 많이 잡는데. 시래기 네. 먹고 싶거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옛 그 삼국지 같은데 보면 자객이 딱 들어와서 누구를 이제 죽이려고 신용환을 죽이려고 쫙 이제 자객이 들어왔어. 그래서 칼을 딱 품고 병풍 뒤에 숨어 있는데 이분이 너무나 진짜 청렴하고
나라밖에 생각 안 해. 집에 그러면서 보니까 시래기밖에 없어. 그렇지, 시래기밖에 안 걸려 있어. 그래서 딱 칼을 딱 내려놓고 도지사님. 어르신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르신을 제가 조지려고 왔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적 느낌의 그러네요. 조선일보 기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이제 OTT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OTT를 보면 이를테면 요게 이제 케이블이죠. 69.4. 그러니까 이 웨이브에서는 요게 티빙 라이브에서는 70인 거야. 티빙. 와. 이게 OTT나 무슨 뭐 쫙 분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요, TV나 그럼요. 공중파나.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랫폼별로 봐야 돼. 웨이브에선 40%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방을 하잖아. 네. 근데 여기 완전히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쩌리 갈아야. 이게 뭐냐면 어제 했어 6일날 42 했는데 완전 대박 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연휴 내내 지금 잡혀있는 재방 일정입니다. 이게 몇 번이에요? JTBC 2까지 해가지고 하나 본방이고 요거는 하나 그리고 JTBC 2에서 방송 끝나자마자 재방송하는 거 처음 봤어요. 10시에 방송한 거를 네네. 11시 50분에 인기 드라마들은 그렇게 네. 하죠.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들. 이거 재방송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이 잡혀 있는 것만 JTBC 채널에서 뽕을 뽑는군요. 이게 상업주의거든. JTBC 만세. 이게 커머셜리즘이거든. 네. 돈 되면 바르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자,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만약에 싫어하는 대통령이거나 또 대통령이 거기서 국힘이 바라는 대로 실수를 했거나 안 틀죠. 자기 홍보만 했다면 응. 뭐 재방송 안 할 수도 있죠. 방송 네. 입장에서는. 안 틀죠. 하면 이럴 때는 할수록 욕먹는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유퀴즈 때 상황인데요. 허핑턴 포스트가 좀 재밌는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요겁니다. 22년 4월이었죠. 윤석열이 갑자기 뜬금없이 TVN의 유퀴즈 프로에 출연했어요. 네, 당선자 때죠. 그런데 요때가 이제 PD들이 봤을 때 정치인은 이미 문재인이나 이재명 등 정치인에 대해서 이게 안 된다라고 거부를 당한 바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출연하게 된 거야. 해필이면 그때 CJ ENM의 사장이 누구로 왔을 때인가 보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이 CJ ENM 사장이었을 때야. 그러면서 이제 코드 맞추는 거지 CJ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PD들이 저항하다 PD가 사표 쓰고 나가기까지 했던 그런 사단이 났는데, 자 그럼 시청률이라도 좋아야지. 여기 보니까 당시 TNMS 기준으로 해서 전회보다 하락한 3.5%를 기록한 거야. 이게 민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대통령 시작하기 전이라 당선자 때는 가장 기대감이 높고 그렇죠. 사실은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예요. 그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박수 칠 준비를 딱 하고 있거든요. 보통 때는. 유는 다르군요. 정말 남다른. 근데 요것도 잘못된 기사예요. 네네. 요게 이제 한 분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퀴즈에. 보통 이제 두세 분 나오잖아요. 유퀴즈에 윤석열 나왔을 때만 이 8시 41분에서 59분에 걸쳐 나왔대요. 요때는 평균 시청률이 2.8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깎아먹은 거지. 와. 이거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뭐라고 핑계댄 건 없어요 혹시? 없어요. 옆에 뭐 조용필 핑계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네. 내가 나와서 깜짝 놀랐지. 내가 이런 데 나와줬잖아. 뭐 이러면서 의시됐어요. 그럼요. 네네. 와. 자 그런데 정말 우리 네티즌들, 국민들이 정말 경쾌하게 여러 가지 밈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실제 전 세계 OTT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TT를 통한 K푸드 홍보라고 하는 청와대의 홍보 의도가 정확하게 먹혔다 라며 지금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사이드에서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딱 1%에 나가면 시청률을 냉부 시청률 꺾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윤이 어떤 프로에 갔을 때 지금 나갔을 지금이라도 윤이 잠깐 어. 한 두세 시간 빼서 한 프로에 딱 나가면 이거 이재명 부부 저 대통령 부부 시청을 꺾을 수 있다. 뭐죠? PD 윤이 이길 수첩인가요?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PD 그래서 수첩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런 프로가 있답니다. 이런 프로 이혼 숙녀 캠프. 네. 이 프로 저도 못 봤는데 컨셉은 알아요. 근데 여기 나가면은 혹시라도 한 8%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우스갯소리가 평소 있습니다. 술을 어떻게 먹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뭐 지내고 이런 그래서 것들 이건 부부가 네. 출연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부부가 더 서로 씹는 막상막하니까요. 거지. 네. 부부가 네. 서로 이야, 재밌지 않겠는가. 서로 시청률을 끌어주겠네요. 아이고, 지금 참. 뭐 계속 플랫폼마다 지금 뭐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지금 네. JTBC 요거는 이제 요것도 아마 티빙 같은 그런 거 같은데요. 60%가 넘고 그리고 뭐 좀 다운 받아서 KTX에서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다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일부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재명 피자 그러니까 네. 트렌드로도 3위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상품으로 출시하는 데가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겠다는 거죠? 네, 네. 할수 아까 있죠. 부산 뭐 네, 이런 네. 얘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뒷얘기를 또 저희가 조금 오픈해 드려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지금 뭐 웰트님 이게 아마 유로 같은데 거액을 쏴주셨습니다. 해피 추석 이렇게 전 세계에서 시청을 하고 계시고 이 두 분 나오신다고 하니까 벌써 지금 10,000분 각 와, 120유로면은 엄청난. 네, 좀 재밌는 내용 좀 더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시래기 관련해 가지고 내란당에서 여전히 씹고 있지만 정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양구 시래기 판매량이 너무 늘어날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네. 양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식자재 해외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또 허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고향이라고 하네요. 양구 번치벌 시래기. 춘천 지역구 의원이죠. 거기 네네. 지역 위원장이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생각나면 유상범? 유상인데 유상부? 아니요 유상범 저 우리 민주당의 네 민주당 분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근데 하여튼 예, 예.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SNS에서. 아, 양구 다들 지역 뭐 위원장인데 네, 다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만세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 지금 걱정이 있어요. 네네. 그 실제로 명태 코다리 음식을 좋아해요. 누가? 저도 좋아하고 대통령이? 아내도 좋아하고. 아, 근데 보통 교수님이? 요즘은 실제 시래기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 이걸 별도로 주문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명태 코다리 찜에다가 그 시래기 코다리 하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같이 얹어서 줬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갔는지 별도로 시래기는 아예 별도 주문 5,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꽤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히트가 돼가지고 더 이 물량이 딸리지 않을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더 대량 생산을 하면 네네. 또 물가를 또 대통령이 잘 챙기고 있으니까 합리화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 더구나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이재명 피자라고 김풍 씨가 이 네이밍을 한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괜히 이재명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대단히 좀 이 글도 쓰시고 김풍 작가시잖아요 원래. 네. 예, 작가. 그리고 또 요리사 또 겸하고 계신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는 걸 또 느꼈어요. 뭐냐면 원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재명 피자라고 하는 밈이 있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더 젊은 사람들한테 이재명과 시래기를 같이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역시 김풍 작가 대단하다. 원래 밈이 요겁니다. 뭐냐면 요 분이 이제 먹방 하시는 분인데 잘못 얘기한 거야. 네. 이재무 피자라고 있대. 부산에. 근데 그 이재명이라고 발음을 잘못한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한번 보실 거예요. 지역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지역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이재명 피자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부산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날 올라올 때 그 정도로. 말실수했네.
이재모네요. 이게 엄청난 밈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날 올라올 때 그 정도로. 그래서 부산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그날 올라올 때 그 정도로. 다시 여기. 이재명 피자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부산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그냥 그날 올라올 때 그 정도로. 이재모네요. 아무 말 못해.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예. 이제 정치 시사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먹방 하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예 요거를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거 봐라, 진짜 이재명 피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 그 대목만 짧게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방송을 저희 인용하는 게 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재명 피자. 이재명 피자. 이재명 피자? 피자? 요거 잠깐만, 잘못 말한 거 아니면 요게 자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내용 자막이. 그러니까 보고도 네, 우리는 네. 몰랐네요. 우리는 이 진짜로. 기존에 있던 밈을 모르니까 요 자막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패러디한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간 예,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서 수백만이 알고 있는 요 이재무 피자가 실제 이제 나온다 라면서 젊은 층 관심까지 확 네. 끌어당기기 위한 우리 김풍 작가님의 지혜가 깃든 네이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풍 작가가 괜히 뭐 이재명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영상도 벌써 76만 클릭돼 있었어요. 지금 좀 전에 클릭해 주신. 그런가요? 이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렇죠.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연휴 기간에 참모들이 계속 방송을 좀 채웠어요. 우상호 수석도 방송하고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를 방송에서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생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시면 왜 냉부에 나갔는지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외부처 나가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강훈식이라고 하는 정치인 비서실장을 다시 발견했다. 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가장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는 늘 민생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이게 사실은 되게 식상한 단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뭐 그럴 수 있죠. 뻔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 모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끊임없이 어렵고 약한 사람을 자꾸 챙깁니다. 산업재해가 누구 났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게 사실은 1년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자꾸만 산업재해 자꾸 뭐 기업에다가 뭐 하라고 막 하지 마라. 너무 자꾸 그러시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더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저랑 둘이 있는데, 김 실장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1년에 600명 이상 돌아가시는 분 중에 100명, 150명이라도 죽습니다. 4년이면 600명, 700명이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뺑뺑이 응급실 도는 것에 추석 때 걱정도 되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노동 착취당하고. 착취당하고 끊임없이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는 어떨 때는 보면 약간 먹먹할 정도로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요청하고 질타도 하고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더 잘 나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줄겠다. 이 생각은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내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 시래기 정신, 네. 버려진 부분들, 그리고 사소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다시 치켜 올려주는. 네. 이게 지금 요거 이제 너무 설명 너무 잘했던. 네, 설명도 잘하셨지만 이 말 속에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걸 보면, 저도 정부에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보면 책임성이 무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안 좋은 어려운 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께 직접 관심 갖고 부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책임성이 부각되는 어떤 이 집권한 쪽에서 보면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담을 갖고도 아까 이제 멘트에도 나오듯이 1년이면 또 5년이면 몇 명을 살리는 일이다. 즉 내가 무한 책임을 다소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더라도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서 굉장한 일이고, 또 하나는 제가 새롭게 보는 건 이제 계속해서 소통 방식인데요. 멀리 찾을 것 없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비서진들 굉장히 경직적이잖아요. 그럼요. 권위적이고 무섭고 뭐 이런 측면이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고압적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예. 느낌. 전통적으로 비서는 말이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고전적인 개념들인데, 직접 소통을 정무수석도 하고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말할 것 없이 그런 면이 새로운 시대적인 쌍방향 소통 시대에 걸맞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근데 비춰져서. 저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접촉면이 많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랑. 근데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면 수박류, 비주류 수박 쪽으로 저는 분류해 놨었거든. 강훈 씨. 그리고 지가 뭔데 말이야.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 죄송합니다. 막 붙고 막 그럴 때 공격하고, 저거 젊은 친구가 말이야.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지역구에서 삼선하고 뭐 그런 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젊은 친구가 말이야. 막 약간 좀 수박류로 저는 봐서 안 좋게 봤었어요. 근데 청와대 출입하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자기 정적이었잖아. 근데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이유를 하나 둘 제가 알겠더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지성실하고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복무하는 정신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되게 밝아, 맑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함부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유머가 있어. 이게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의 정말 중요한 덕목이 유머가 필요해요. 훈훈한. 근데 그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런가? 충청도 분들이 조금 조금 마음의 달리- 여인이 좀 달라요. 네. 아니, 저는 지금 드러난 네네, 부분, 네. 방송에서 아니요, 드러난 좋습니다.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롭게 평가가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강훈식 실장의 짧은 인터뷰였지만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아까 말씀드렸고 태도가 하나 보였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실장님 저도 알아요라는 대목이에요. 아랫사람이잖아요. 네. 남자들끼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깍듯한 존댓말이에요. 실장님, 맞아요. 실장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네.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건 하대가 아니라 일하는 동반자로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훈식 의원, 저도 뭐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3선이나 됐는데도 뚜렷한 족적은 잘 못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전국 정치에서는 뭐 그러니까요. 많이 알려진 근데 분은 대통령 아니었죠. 비서실장이 되니까 몇 달 만에 확 피어나거든요. 이게 이재명 효과예요. 뭐냐면 누구와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실의 모습이나 이런 게 면모가 여태까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인데 물음표. 그런데 2달 만에 석 달 만에 이 사람은 서울시장 데려다 써야 되겠네. 막 이런 요구들이 네,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 이게 효과라는 거죠. 이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정말 일을 하는 조직일 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부리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난 역할만 좀 다른 거다. 내가 대통령으로 무대 위에만 있을 뿐이지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자. 한번 성과를 내보자. 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쓸모 있는 존재가 돼보자. 라고 의기투합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이죠. 맞아요. 아주 기분 좋아요. 아주 유쾌한 장면이에요. 그 청와대 근무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휴가도 없다고 죽을 맛이야, 그랬는데. 죽을 물론 맛. 자, 한번 짧은 영상인데 사실은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좀 딱할 정도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유쾌하죠. 좀 쉬세요. 공식적으로. 뭐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거죠.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려놓고. 근데 다 웃잖아요. 이게 전 기분 좋다는 겁니다.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원래.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게 공직이죠. 공직은 그런 겁니다. 뭘 그렇게 반응이 웃으면서 아주 저항하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쉬세요. 출근 안 하는 거면 해도 어딥니까? 그렇지. 저도.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하나 둘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네. 낭중지추가 일어나는데 전부 비서잖아요. 아까 그 자리가. 그럼요. 근데 비서들이 다 웃잖아요. 웃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대통령실의 분위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찍어 누르거나 뭐 한마디로 조지거나 몰아세우거나 나름 옳은데 니들은 뭐야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웃지 않았을 거예요. 네. 웃음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최고 정확하게. 권력 앞에서. 네네. 이게 그런데 여기가 있어요. 권력의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문제 해결을 하는 동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권세를 휘두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일종의 일이 경연장 같은 중심이죠. 거야. 누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더 그거를 신속하게 잘 해결하는가의 경쟁장이야. 그러니까 조용필이랑 아니면 내 신인 가수여도 내가 경연장에서 똑같이 노래로 상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들인 것 같아요. 물론 고단하고 정말 모시는구나 우리는 그렇지만 웃음은 나오지만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쉬고 싶고 술 먹고 싶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윤석열 네, 같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됐어. 어떻게 보면. 동료라고 하는 아주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윤석열도 그 대선 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이제 오벌 오피스에 앉아서 다리 꼬고 막 전투지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서로 머리 대고 막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막 지휘하고 그런 이런 것들을 본인 이미지가 있지. 스스로 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로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돼요? 한마디 그러니까 본인만 말을 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말을 못하고 항상 경직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여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쫄리고 다 그러겠어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은 반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반말이죠. 그렇지. 웬만하면 다 반말이죠. 카메라 앞에서도 야 이거 좀 챙겨봐. 이거 뭐 가져와. 기자한테도 뭐 질문하면 저리가 뭐 이러는 사람이 참모들한테는 자, 그래서 이제 쉬겠다, 쉬어라 해놓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휴 첫날 갑자기 쉰다더니 강화도에 나타났어요. 평화전망대에서 고향 못 간 실향민 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저는 이 영상을 풀로 다 봤는데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임기 중에 여러분들 이산가족 만나실 수 있는 모멘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무한한 또 책임감 느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강화도 평화전망대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지난번 후보 시절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네. 학부형이었던데 나중에 되니까 앞에서 막 정말 여기 못 산다고 우리 살려달라고 이거 시끄러워서 네, 대국 방송이랑 이게 막 또 저쪽에서 막 기괴한 음들 막 이런 걸 내보내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했어요. 하여튼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그 가족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렇죠. 아이까지 어린아이도 같이 해서 왔죠. 편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그림도 그렸는데 그 전에 있던 아주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는 그림이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청와대 대통령실 행사까지 했잖아요. 네. 보통은 그럼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끝났어. 이거 그럼 딱 뭐 지워지지. 이 정도면 다 했잖아. 그럼 내가 그렇지. 할거 했고. 대국방송이랑 다 막았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본질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힘든 거는 내가 막아줬잖아. 그렇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끝. 아니에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살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쟁점이 많구나. 이산가족 문제도 있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지금 방송 정도만 꺼진 거지. 실제로 남북관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지. 명절 때니까 한번 이북에도 우리가 동포라고 하니까 우리 명절을 같이 지내는 마음으로 한번 나의 진심을 전해보자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재명 스타일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무섭거든요. 네. 반복 체크 끝날 때까지
그걸 제일 또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직원들이. 자, 국임당도 사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자, 내란당도 이제 추석 때 뭐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전방도 가고. 그런데 이 망원경을 아 참. 네. 이게 누가 좀 옆에 지적을 안 해줘 얘들은. 모르니까 지들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고 있어. 옆에도 보니까 얘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바보들 콘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은 법무관 출신 아닌가 모르겠네. 내란당은 전통이 그래요. 옛날 저 MB 보면 이렇게 조준선 정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총 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아무도 안 가르쳐줘. 윤석열도 그렇고. 또 이게 어떤 그 의원 장군 출신 의원이 저거 뭐 이렇게 포탄이라고 저거 보온병 가지고 강호 저 어디 그런 100명도 포격 사건 때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 일부는 그 장성 출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군 한기원과. 3스타 출신인가 그랬죠. 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강화도 갔다 갑자기 또 어린이들 만나러 왔습니다. 같은 날이에요. 연휴 첫날입니다, 이게. 10월 3일 날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 표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자애롭고 사랑이 넘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 보세요. 응? 자, 여기 이게 그러고 이제 퇴근하셨나 그랬는데 또 갑자기 또 저녁에 약수 파출소 저 풍물시장 또 갔어. 이게 풍물시장이 대통령 집권 이후 6번째인가? 최소? 서울 중심인 중구를 가서 한참 또 이야기 나누고 건의사항 듣고 편한 대화를 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환 변호사 이러니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러고 다니시는데, 그죠? 대통령실 근무자들은 교대로 조금씩 쉬긴 하고 있다고. 네, 당일날. 그러나 네. 아니 당일날에도 출근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좀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다들 좀 네. 대부분 일하고 공직의 있는 걸로 휴일이 알고 어딨냐라고. 추석 누구는 손바닥에 왕자 쓰고 사는데. 왕자 얘기 나왔으니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요거는 진짜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혼자 웃으려고. 네. 아니 같이 웃어요. 지금 진짜 10,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아이고. 네. 요거 보여드리면 한 10,000분이 포복 절도할 겁니다. 윤석열 살아있는 그 세배. 네. 완전 그 지지자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추석날. 우와, 추석날 세배하나요? 추석날 세배가 아니라 산 제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2번씩 절하는 거겠죠, 이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세뱃돈은 저기 한학자 총재한테 가야 받을 수 세뱃돈이 있는데.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차례를 지내는 거야. 아이고. 지금 살아있는데 빨리 완전히 보내는 거네요. 네. 하는 일들이 기괴합니다. 자, 여론조사 여론은 역시 민심 천심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3.5% 반등했습니다. 1.5%포인트. 4주 만의 반등이라 리얼미터가 상당히 인색하게 나왔는데 상당히 반갑다 하는 그런 반응들. 그리고 근데 SBS 여론조사는 60%였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MBC는 59%. 네, 여기 보시는 59% 것처럼 였고요. MBC 59%. 추진력 좋다. 경제 민생에 신경 써서 좋다. 국민 소통에 신경 써서 좋다.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우리가 뭐 보는 눈이 다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국민의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MBC만 그런 게 아니라 조희대 사퇴 여론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학자 총재 구속도 잘했다. 63%. 이건 저는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BS 우리 오창희 국장 말씀대로 60%, MBC가 59,
SBS가 60 이렇게 대동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리얼미터에 비해서는 이게 훨씬 더 여론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조사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리얼미터가 조금 보수 가포집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MBC 같습니다. 응답 중에 왜 국정 지지도 59에 손을 들었냐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능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응답이 있는 건 정말 놀라운데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 전 사람들을 쭉 보면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죠. 많이 평가를 해왔죠. 네. 이념태가 나뉘면서. 근데 매우 좀 특이한. 유능하고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지자체장 뭐 내년에 여론조사하면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일 잘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충북도에서 그렇죠, 좀 그렇죠. 나오겠죠. 중요한 거죠. 유능하다, 합리적이다. 네네. 근데 저는 리얼미터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 보수 가포집은 네네. 뭐 네. 당연해 보이는데 그 사유 분석이 상당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이유로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대미 관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서 코스피 3,500 돌파한 거, 물가 안정 촉구하는 뭐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평가돼서 반등됐다. 요런 평가 분석에 대해서는 네, 다들 뭐 동의하시는 기본적으로 거죠? 다 동의하고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그 명절 전날 아마 코스피 3,500 돌파했잖아요. 네. 사실은 여러 이제 악재들이 있지만 명절 전에 좋은 그 추석 밥상에서 이런 아주 코스피 3,500 이런 것들이 주된 화제가 좀 됐었어야 되는데 네네. 너무 여러 가지 분산되는 그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가장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이 집중 좀 됐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추석 연휴가 아직 이제 절반밖에 네.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 아마 금요일 그 하루 저기 쉬는 분들은 계속 저기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계속 네. 지금 대부분이 네.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 사상 최고 거를 이게 친 세탁에서 거는 많이 얘기가 되던데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얘기 많이 되고요. 그다음 네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도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망은 어때? 그럼 4천 간대는데 4,500 간대는데 계속 간대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식당에서건 하여튼 사람들 모이면 많이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그 외국계에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집권 한쪽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던 게 하나 있잖아요. 금산 분리에 대해서 뭐 전면적 분리는 아닌데 일부 그 부분에 AI. 대해서 네. AI나 이런 쪽에서 이제 금산 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계가 대거 이제 들어오는 그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 뭐 전반적으로 이번 추석 그 밥상 머리 의제 뭐 쟁탈에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가 좀 공유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종편 같은 걸 틀어놓잖아요. 그럼 종편에서는 계속 사실 내란당이 냉장고로 부탁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사실은 YTN 못 쓰겠더라. 그렇죠. YTN도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여론이 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실 그다음에 텐데. 뭐 김현지 뭐 네. 절대 존엄 뭐 있다는 그런 거.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얘기를 못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엉뚱한 거 시비 거는데 예능에 나와가지고 히덕거린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럴 줄 알고 뭐, 일부 이제 삐딱하게 공격하려고도 보신 분들이 많아. 그렇죠. 근데 보고 나서 야 이거 시래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래서 김현지 완패로 씨, 끝났다, 이렇게. 김현지 씨도 그렇고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계속 뭔가 신비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음만 먹으면 어느 학교 나오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걸 모르냐고 5분도 안 걸리지. 근데 그 신비한 존재로 만들어 놔야 욕하기 좋으니까 그런 거지. 국감에 누가 안 나온다고 그랬냐고. 아니, 그러니까 엉뚱한 헛발질은 뭐냐면 이쪽이 탄탄하니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YTN이나 이런 데는 소위 너무하더라고요. 균형을 잡아준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반반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보기가.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를 업으로 하는 이제 고발 저널리즘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뭐 한두 가지 뭐 의혹 포인트를 제기하더라도 실체가 없으면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려하셨던 분들도 이제 우려 털어내시고 나머지 연휴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 저희 고발뉴스는 계속 되니까요. 고발뉴스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저희 고발뉴스와 함께하는 광고 전해드리고 조금 더 안목을 좀 해외로, 그리고 좀 국제, 지금 뭐 미국도 일본도 좀 재밌고 재밌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장난 아닌 상황이에요. 이런 것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광고 뒤에 돌아올 텐데요. 저희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 상황이. 뉴스들 많이 보고들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오레곤 상황이 제일 지금 핫한 상황인데, 오레곤 판사분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주 정부의 판사겠죠. 아니 주 연방법원. 주 연방법원. 그러니까 주 법원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막 판사분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인데, 이 지도 보시면 여기 이제 캐나다 밴쿠버고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이 이제 가까이 있고 그 아래 포틀랜드, 그러니까 아래 좀 더 아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포틀랜드라고 하는 오레건주의 주도 큰 도시입니다. 포틀랜드 역시 이제 서부 벨트로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여기다가 군대 주 방위군을 투입하니까 그거 안 된다라고 거부하니까 캘리포니아 옆에 동네 아랫동네 방위군을 아랫동네 방위군을 대거 투입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다시 2차에 걸쳐서 차단한 거죠. 트럼프가 이제 법원 명령 어기고 오레곤의 다른 주에 방위군을 투입하니까 요거를 이제 일단 오레곤 주 연방 법원 판사가 이제 차단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심지어 조선일보는 미국의 국토장관이 시카고도 전쟁터다, 주 방위군 투입으로 내전 양상으로 발전될 것이다 라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로 그냥 상상만으로 얘기하던 실제로 군이 투입되고 군 투입을 반대하는 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항할 것이고, 이제 그러면 내전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의도적인 게 엿보이죠. 보면 이제 본인 지지율 그 최악으로 떨어진 부분하고, 옛날에 이제 이 캘리포니아 이런 데가 이제 그 디폴트 선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놀드 슈와제네거. 근데 거꾸로 지금 이제 연방에서 푸시를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다분히 어떤 의도적인 측면이 엿보여서. 그 연방 대통령이 도발을 하는 거죠. 자기 지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거고, 실제로 군 투입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법천지다, 뭐 폭동 사태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인터뷰들 보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아침에 조깅하고 왔는데 여기 뭐가 있냐고,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뭐 무슨 어디서 총질을 하냐, 무슨 폭동 사태가 있냐, 뭐가 있냐, 왜 트럼프는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저런 도발하냐, 무력 도발을 하냐, 해보자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원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법원 판결로도 확정됐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이 주도한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태까지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뭐 표를 도둑질 당했다, 의회를 습격하라, 아이고 사실은 주범이잖아요. 감옥 가가지고 배후죠, 배후. 굉장히 오랫동안 뭐 나오지 못해야 될 사람인데 대통령 떵떵거리니까 트럼프식 도발이 이곳저곳에 다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거의 지금 윤석열의 그렇죠.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한 다음의 모습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저기도 보면 뭐 무법천지다 운운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빌미를 안 줬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평화적으로 응원봉으로 빛의 혁명을 이뤄내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랑 좀 정서적으로 달라, 무기도 있는 나라고 총격도
또 여러 차례 발생한 사실이 있고 해서 대단히 빌미를 주기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미국 전문가시죠. 내일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 원장을 저희가 특별히 네. 정말 방송 처음 출연하시는 네. 안보실에 근무를 하셨었죠. 안보실 차장으로 차장으로 계셨고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 역임하신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을 내일 특별히 저희 뉴스비평 시간에 모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내란 날까? 그리고 향후에 동맹이 지금 재조정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관세 협상 때문에 자 어디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요분이 재밌는 분입니다. 예. 말씀 재밌게 하시고 내일 주변에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재밌는 네. 분입니다. 참고로 제 박사학위를 이분한테 받았어요. 네. 재밌는 분입니다. 예술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그럼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연휴 때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논의가 헤럴드 경제인데요. 산업장관 김정관 산업장관이 다녀왔죠.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고 있다. 특히 외환 시장의 민감성과 관련해서 우리 다 니네 원하는 대로 퍼주면 우리 또 부도다. 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뤄냈다 정도까지만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포괄적 통화 수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유하고 있는 외화 보유고가 적을 때는 4,300억 달러, 많을 때는 한 5천억 달러 금방까지 이렇게 올라가고는 하는데 이들이 지금 3,5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70에서 80%에 달하는. 네. 그걸 현금으로 내라. 어떤 나라가 그걸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일부러 선빵 치듯이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주 시간 끄는 전략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네네.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만 몸다른 게 아니라 그들도 몸다른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 우리 신혜리 기자 그 해리포터라고 하시는 네. 이분이 이제 외신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참조를 하는데 지금 독일 언론들이 트럼프에 휘둘리지 않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다. 이재명 정부를 그런가 하면 포브스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경제 잡지죠. 네. 포브스에서는 대한민국은 IMF, 뭐 리먼 사태, 코로나 이런 거 이겨낸 전력이 다분한 나라다. 트럼프의 관세 법적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관세 압박을 지적하면서 한국처럼 사안을 늦추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포브스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조중동은 빨리 도장 안 찍는다고 난리들이잖아요. 빨리 찍는다는 얘기는 직인 상태에서 빨리 찍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밖에 더 그러니까 됩니까 말이죠. 이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지난 연휴 초도에 우리 김정관 산업장관이 사실 그 미국 담당 카운터파트 장관을 만나서 우리의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걸 던졌죠. 네. 던졌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던졌는지가 명문화돼서는 지금 말할 수 나오지도 없는 않고 거죠. 있고 청와대 쪽에 제가 확인해봐도 엠바고 사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몇몇 보도에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7월 관세 협상 타결 때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 그리고 대출. 요게 이제 공식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요 협상 과정을 청와대에서 면밀하게 팔로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내용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분 투자 5%로 하겠다는 얘기 안 했었어요. 네. 우리 저 정책실장께서 안 했던 얘기가 지금 은근슬쩍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큰 변화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의 100% 그때는 그냥 대출이나 보증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캐시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확한 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업프론트 방식 선불로 전액을 현금으로 내라고 저쪽에서 언론에 확 풀어버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합의했던 수준이 5% 정도였다.
라고 뒤늦게 리크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네. 그 리크를 한 타이밍과 이유가 요것 때문이 아닌가. 네. 이게 머니투데이인데요. 일본의 경제 재생상. 요게 이제 일본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 네, 네. 기재부 기획경제부. 네. 네. 기재부죠. 기재부 장관이 언론에 깝니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액수 중에서 직접 투자. 요게 이제 현금 투자죠. 네, 네. 요게 1-2%. 그러니까 맥시로 따져도 2% 정도. 다라고 깐 거야. 일주일 전에. 그리고 나서 우리도 깐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저 5%냐 이내냐 바뀌냐 수준에서 지금 막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약간 페이크를 썼잖아요. 미국에서 마치 전액 현금으로 일본과 합의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썼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 일본 경제 재생상의 발언 이전에는 네, 5,500억을 바로 현금으로 쏘는 걸로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저희까지 추측까지 나왔던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짜고 한국을 공격에 처하게 하려고 연맥이려고. 아니냐까지 왜냐하면 실제 흐름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페이크를 쓰고 나중에 가서 패를 까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완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시간 안 끌고 응답했으면 어떻게 돼요? 당한 거죠. 그러면 이제 조중동이 원하는 식으로 우리는 대폭 퍼주고 그리고 일본보다 협상 못했다라고 또 조짐을 당하고 그렇게 됐겠죠. 코너에 몰렸겠죠. 그러니까 완전 코너에 일본 몰렸죠. 강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 때문이고 한국 덕분이죠. 왜냐하면 네네. 한국에서 협상을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을 끌고 있잖아. 버텨주고 있잖아. 우리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바보고 호구고 이런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1-2% 빼고 대부분은 직접 투자 아니고 대출과 보증이다. 그것도 언제 할지 잘 모르는 거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얘기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직접 투자인지 대출인지 보증인지 별로 감각도 없고 별로 구분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직접 바로 현차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자마자 땡길 때 그게 5,500이고 니네 3,500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라는 거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이야기해버린 거죠. 이것도 코리아 효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지만 더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면 부동산 시행을 하는데 자기 돈 다 들고 완공돼서 분양돼서 받는 대금을 다 들고 시행하는 사람 업자들이 있습니까? 바보죠 그러면. 에퀴티 5% 정도 태우고 네. 중간에 메자닌 태우고 나머지 레버리지로 개런티 워런티만 해놓는 거죠. 기성고에 따라서 몇 % 됐을 때 은행에서 받아서 건설사에 지불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딱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런 걸 가장 좋아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자기들이 레버리지를 가장 풀로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인데 거꾸로 우리 보고는 다 업프론트로 내놔. 업프론트 피로 다 현금 박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다 설계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킨 기본 네. 투자 공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미있는 게 대통령께서 이 시바를 지금 지난주에 부산으로 네. 실무 방문인데 국빈급으로 예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온 거예요. 네. 재생상에 2% 현금 하기로 했다. 저는 그게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시바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이시바 쪽이 자기들이 미국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조현 외교장관도 미국 가기 전에 항상 일본 거쳐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최소한 일본보다는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협상 태도예요. 이만은. 여태까지 외교나 우리가 뭐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뭐 검찰 제도를 하나 놓고 봐도 야 미국은 어떻게 독일은 어떻게 영국은 어떻게 해오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계속. 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나라는 여럿이에요.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하는데 프랑스는 어떻게 하는데 영국은 EU는 어떻게 하는데 캐나다는 일본은 이게 우리의 질문이었어요. 늘.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은 어떻게 한대? 한국은 어떻게 할 거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패러다임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 이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 만들고?
독일이나 EU 국가들이 한국이 버티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고 포브스조차도 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한일 간의 어떤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다카이치 사나에 네네. 이름을 저는 사나에 네, 우리 좀 싸이 노래 싸이 노래. 사나에입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사람이 좀 사나에. 사나웠죠 그동안. 네. 네. 자, 5,500불 대미 투자는 국익 해칠 경우에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나에 다카이치 사나에의 이례적 승리, 네. 총재 당선의 이례적 변수가 된 중요한 발언이다라고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네. 이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 이거 국익해치면 재협상 해야지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일본 국민들한테 청량감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동의하시나요?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 실제로 이제 우파의 기본이 뭐냐면 국익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극단적 우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우파 베이스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럴 때 자기 기본을 확인하는 거죠. 그건 국익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일미 관계, 미일 관계는 늘 일방적인데도 우파는 그 와중에도 국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기본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집권 베이스니까. 엉뚱한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런 데서는 약간 신뢰 보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일단 뭐 당장 이제 총리가 되면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 발언하고 뭐 자기 신사 가고 하던 것과는 또 다른 또 무게감을 느낄 텐데 아마 좀 무리가 연대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여지가 저는 이재명 상당히 있어 대통령님을 보인다.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딱 자기 당선되고 일성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원합을 얘기하잖아요. 없다. 네.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네.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타임이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임 매거진이 트럼프가 동맹국의 강점을 잘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겁니다. 자, 동맹국들이 미국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지만 저는 그렇게 낮다고 저도 보긴 합니다만 향후 미국이 요청할 때 선뜻 나서줄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그러니까 한일이 이시바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네. 이제 미국의 깡패적 강제력 앞에서 자국 이익을 위해서 한일 간의 연대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이 동맹의 탄력성 또는 동맹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타임의 지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정치학을 조금 본 사람 입장에서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지적을 타임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십이고 왜냐하면 전례 없던 러시아 푸틴 일들이 벌어지는 그대로죠. 거죠. 중국 네. 시진핑 그대로죠. 그다음 미국 트럼프는 더 나빠졌죠. 일본 총리 대신이 될 사람은 이제 좀 후져진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전 전임자 지금 아직 현직이지만에 비해서 이시바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 참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 뭐 황제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뭐 정말 오리지널 독재자 같은 사람만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외교는 어떠냐면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더 힘들어진 거잖아요. 게다가 북의 김정은도 어떠냐면 상당히 지금 만만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요. 뭐 우리가 일단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런 태도고. 사실상 미국으로부터도 핵 보유국에 가까운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 그렇죠. 아쉬울 게 크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된 상황인데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약간 신기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들이에요. 이 엄석대가 이제 그부들을 막 이렇게 소위 갈군다고 그럴 때 이제 갖가지 방법으로 막 갈구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트릭을 쓰고 막 여러 요령을 부리잖아요. 시험에 대리 시험 이름 쓰고 막 해서
그 권력이 계속 갈 것 같지만 그 전하고는 한병태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해서 다 들키기도 하고 하면서 권력이 이제 어떻게 무너져 가고 하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마치 지금 엄석대처럼 그 트럼프가 다 길들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당근을 미리 줘놨다가 뒤에 가서 이제 완전히 배신 때리듯이 다 뺏어가고 이런 이제 행태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미 패를 그분들도 다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저희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같은 패턴으로 그동안 이제 광인 전략, 매드맨 스트래러지를 계속 썼는데 그게 패가 읽히면 안 통하는 거죠. 매드맨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서 물론 우리가 전체 규모에서 부족하고 뭐 상대적으로 힘든 건 있지만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은 저는 버티는 쪽의 편이다. 네. 국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내에서의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 네, 네. 예, 이거는 저희가 급하게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례 없던 한반도 거의 100년 이래 특히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어찌 보면은 이 동아시아가 재구성되는 격변의 이제 회오리 속으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전벨트 매야 되고요. 다 이제 창문 잘 정돈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가 아니라 정말 최고 다행인 것은 선장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서 얼마나 이 시점에 다행인가, 이 감동입니다. 연합뉴스가 관세협상에 미국의 선불 요구가 관세협상 과정에 미국의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80%에 달하는데 TK와 호남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의견 통일이 영원함이 이루어졌다. 너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대단한 상황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국힘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국힘은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싸움을 하더라도 그냥 냉장고 이런 거로만 하지. 아니 국익과 관련된 거는 좀 멈추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내란당 걱정해 주지 말자고요. 네.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됩니다. I'm 그렇게 sorry. 사라질 테니까 나는 쏘리다. 구금 사태 맞물려서 협박성 요구로 영호남의 국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 80%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국익보호 의식이 매우 강하고 이 국익보호를 위한 선두에 선 리더가 이재명이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용 불가 속 협상 지속 정부의 대응 지지한다. 그러니까 버티기를 지지한다 62%나 되고 있습니다. 손해 감수하더라도 한미동맹의 대의를 위해서 합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16%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이 정부가 신뢰를 받을 만큼 잘해왔다. 네.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 한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다 하는 부분에서 영호남이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게 하나가 된 적이 또 리얼미터 있었나요? 조사죠. 리얼미터 조사. 그러니까 좀 감안하고 보더라도 보수 과표집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국민적 판단은 옳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영호남의 우리 시민들이 특정 이 안보사항, 동맹사항, 동맹과 이제 경제가 혼용이 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이런 안보 위주 사안과 관련해서 영호남이 일치된 견해를 보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자에 거의 기억나는 게 없죠. 그렇죠. 네. 당장 무슨 뭐 북한의 살인마들을 돌려보낼 거냐 말 거냐 이때도 갈렸어요. 확 갈렸단 말이야. 네, 네? 팩트는 단일한데도 그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달라서 야 이거 너무하다 그랬는데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가치 판단을 좀 중심에서 가르마 타는 중대한 정책적 기조였잖아요. 그 정면으로 건드리는 거거든. 동맹과 관련된 가치를. 근데도 이 국익의 관점에서 영호남의 시민들이 통일됐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있다.
하는 희망을 갖게 이번 됐습니다. 연휴 때도 이제 지역에서 보니까 그 1인 피켓 릴레이를 막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 강제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토론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당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그럼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정부 대 정부에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런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릴레이를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당이나 정치인들이 뭘 저기를 하지 않아도 한국 자발적으로 전쟁 이미 예.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생전에 정말 안타까워했던 게 전시 작전권 회수.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워딩을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계신데 왜 우리 전시 작전권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더 미국인처럼 사고하는지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국 사람처럼이 아니라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그러니까요. 뿌듯해요. 자기 일을 자기 머리로 생각하게 된 건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이 드디어 마련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우리 회찬 형님이 일본과도 우리가 손잡을 수 있다. 뭐 영혼함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잠깐 들어볼까요? 최근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두 당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연대하느냐? 같으면 통합해야 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사이도 별로 안 좋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기억하실 텐데요. 외부의 그 위협에 대해서 정말 저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 운원이 좀 모아지는 것 노회찬 같습니다. 보고 싶네. 자,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인사들 좀 우리 시청자분께 나눠주시죠. 명절에 날이 주로 흐려서 비가 오거나 또 흐려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못 봤습니다만 달물이 진 그 보름달의 그 여운을 봤습니다. 앞으로 더 밝은 보름달이 여러분들 계신 곳에도 휘영청 밝게 비추이기를 그런 행복이 늘 함께 비추이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진짜 진영환 교수님이 내란 극복 과정 그 이후에 정말 큰 일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네. 지금 충북 도로 또 내려가십니까? 네네. 계속 가서 인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적성에 맞으세요. 그 너무나 이 로드쇼잖아. 이게 너무나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좋은 게 하는데. 이제 움직일 때 주로 고속버스와 KTX는 깜빡 졸면 잘못하면 오송역에서 못 지나가요. 내리고 네. 대전에 가서 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는 졸면서 가고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네, 우리 새벽에 신영환 주로 교수 또, 예. 많이들 또 지역에서 만나시면 인사해 주시고 서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댓글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뵀는데 아유 아는 체하기 못해서 말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 신 교수님 네네. 길거리에서나 어디 지역에서나 보면 그 먼저 아는 체하고 그럼요. 고발뉴스 네네. 달고 나다 이러면 네네. 정말 아니 어제 감동이 있었죠. 공원묘지에 성묘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공원묘지에서 아주 반갑게 인사들을 많이 했어요. 먼저 아는 체 해주면 정말 가장 큰 격려고 네. 가장 큰 연대입니다. 아는 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오창희 국장님도 여러분들 아는 체 많이 저는 인사 아니요. 나누시죠. 저는 뭐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날씨가 좀 그래서 보름달은 못 봤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름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고발뉴스와 함께 우리 마음속의 보름달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셔요. 네, 단신 2개만 마무리로 전해드릴게요. 저 인사보다는 김기현 변호사께서 이진숙 다시 석방된 것 때문에 좀 찝찝하실 텐데 이진숙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의미를 3가지를 짚어주셨어요. 하나는 체포가 적법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체포 후 조사가 충분히 됐다. 진술을 와서 하면 되는데 3차례 또는 6차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한 것인데 충분히 조사됐다 해서 보냈다. 요거다. 그러니까 체포의 불법성 운운하면서 자기 정치질하는 거 더 이상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좀 짜증 나셨을 텐데 대신에 요거 헤럴드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재명 온 집안이 남성 불구다 그러면서 두 아들 군대 안 갔다라고 SNS에 올렸던 수정 이수정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 송치됐다는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가위 대보름에 전해드린 저희 고발뉴스, 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원한 지평과 뉴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